이제 질문 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찾아 그거를? 뭐 사주나 점성학이나 수비학에서? 그렇지. 내가 며칠 전에도 궁합, 그 전에도 궁합. 근데 이러고 받아보면서 나한테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질문들을 하잖아. 음, 음. 점성학적으로는 나한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 그냥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속된 말로 꼴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하거나 짝으로 지내지 않아? 그걸 아, 무슨 그렇게 그렇기는 한데 디테일하게 생각하나? 요즘 생각보다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조건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궁합이 맞는지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어, 신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음, 신발도 처음에 어렸을 때 처음에 신발 살 때는 음, 디자인을 보고 사지 음, 뭐 내 발에 맞는지 뭐 쿠션이 좋은지 이런 거보다는 디자인을 먼저 고르고 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발에 안 맞아가지고 아프니까 음. 그 신발을 못 신게 되잖아. 그리고 결국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찾게 되잖아. 그, 보면, 사주에서는 남자를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음, 맞는, 그리고 남자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 음, 음. 요렇게 보는데, 내가 쭉 보니까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짝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되게 드물더라고. 음, 힘들어, 음,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어, 이 궁합이라는 거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를 가야 되는 거지. 맞나, 안 맞나? 보다도. 요즘 애매한가, 답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신발을 내 어, 발에 맞는 거 찾는데도 그렇게 맞아. 오래 걸리고 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신발을 구매하는 거의 횟수만큼 많이 경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어, 제한적이고 아, 또 깊이 음, 더 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뭐 제한이 되게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왜냐 남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맞아. 군대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은 취업을 해야 되겠어.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연애를 하는데 음, 많은 경험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그때는 뭘 많이 해? 일단 디자인만 먼저 보고 그냥 일단 내 발에 맞지도 않아도 그냥 거기다 막 쑤셔 박는 거야 발을 그냥 일단 어떻게든지 참으면서 얘는 예쁜 장땡이거든. 그치. 그 남자의 케이스는 여자는 어떻게 고르는데? 여자는 분위기로는 결국은 조건이야. 아니 그거는 너무 좀 20대 중후반에 해서 결혼 될 정보회사 때, 같은, 이거 처음에 순수하게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고르냐, 이거 여자들은. 야, 여자들도 디자인적인 거 보지 않아? 그때는 다? 일단은 외모지. 외모도 보고, 그 다음에 능력도 보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아유, 스펙 보고.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다 보지 않아? 어느 정도의 외모가 되면 스펙이 좋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이 생기고, 어, 남자 경험이 많아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거? 어. 그런 걸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두 가지더라고. 어떤 분은 그냥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싱이 돼서는 그 다음에는 아, 됐다. 무조건 조건 보고 간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음, 조건 보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음. 나한테 잘 맞는 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단 그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나게 되는 그렇지. 거잖아. 근데 왜냐면 생활고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잘 맞는 짝은 아니잖아. 그건 본인이 원하는 그렇지. 조건을 갖고 맞아. 있는 거지. 맞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고 쳐봐. 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당연히 안 살지. 그러면 그거 봐 나한테 잘 맞는 짝이 아니잖아. 그 나한테 필요한 자원을 어. 갖다 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한테 잘 맞는 짝을 만나는 거에 대한 오늘은 주제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갔다가 또 다른 돌아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는 조건 말고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찾더라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이제 나랑 정말 뭐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사주상으로는 야망이 되게 큰 명식인데도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서 소통을 하고 싶은 거를 찾으니까 조건을 내려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내가 진짜 잘 통하는 사람을 맞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사실 경험이 많긴 많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은 조금 이제 들지. 뭐 그거는 이제 사주나 응, 이런 역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응.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마음 끌리는 대로 가는 아니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많아.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아, 맞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나 좋아하면 끌린대. 나를 좋아하거나 어.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어, 특정한 맞아.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선 반해서 좋아하는 거지. 어. 나하고의 이 화학적인 반응이 좋을지 그렇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수비하게는 나한테 맞는 파트너의 숫자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는 일단 이 에너지 원소 상으로는 제일 잘 맞는 사람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어. 아, 또 궁금한 거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점성학적으로는 반대편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하고 되게 잘 맞는 사람이거든. 그럼 확실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더 막상 살 때는 길게 더 간다라는 거잖아. 만족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forever가 되진 않겠지만 만족이 있겠지. 근데 이제 인생 자체가 한국이라는 데가 그렇지가 않잖아. 왜냐면 그렇지. 너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어. 압박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나에게 진정 맞는 사람을 만나는 케이스는 드물잖아. 맞아. 그래서 뭔가 회피하려고 만나면 차라리 동료를 하면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맞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버 있잖아. 뚝지라든지 어. 또 아니면 뭐 그 남해 내려가서 하는 커플 어. 경제적으로 둘 다 좋지가 않잖아. 그렇지. 잘 맞으면 좋지 않아도 상쇄가 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뚝지 같은 경우는 우울하고 뭐 어렸을 때 힘들었다 그랬잖아. 그걸 상쇄시키실 정도로 파트너가 뭔가를 줘.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맞는 파트너야. 근데 이제 그게 수비학적으로도 그 찾을 수가 있고 점성학적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생각보다 20대에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 요즘은. 이제, 일단 만남의 기회가 쉽지가 않다니까. 일단은 뭐 학교를 다니면 학교 내에서 만나야 되고 뭐 결혼 결정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람을 갖다 주는 거잖아. 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합을 이렇게 사람들 거 보다가 보면, 사주상으로 여자 만나기가 좀 힘들고, 남자 만나기가 좀 힘든, 뭐, 무관, 무재, 안 그러면 뭐, 관사론잡, 재성혼잡, 요런 것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일찍 만나면 꼭 지 같은 사람만 만나더라고, 명식이.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 동료하면 좋은 사이드로 만나지. 그러면 동료하면 좋은 사이드면 친구 정도 관계인 건데 그치. 그걸 자기랑 착각한 너무 거네.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투수면 투수만 있고 저기 타자가 없다든지 포수가 없다든지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방향이 아니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일찍 만나니까 이렇구나.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또 사주가 원활한 사람들은 좀 더 잘 편안하게 만나고. 아니 그럼 뭐 사주에서는 뭐 자기한테 잘 맞는 짝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 뭐 나한테 없는 원소를 갖고 있는 그렇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일주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성격의 사람은 이런 일주를 만났을 때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잘 맞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어. 우리랑 또 보는 건 같은 관점이네. 에너지 맞아. 역학상에서 뭐 한쪽 사람이 양의 기운이면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것처럼. 근데 참 궁합을 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어차피 원소들이 다 사주 기둥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균형이 불완전하거든. 아니 그래도 어, 잘 맞는 부분이 그렇지. 더 퍼센트가 높고 어. 잘 안 맞는 부분이 퍼센트가 낮으면은 이게 다 타협이 돼. 그냥 100% 근데 맞을 수는 그거는 없지. 있는 것 같아. 정말 안 맞는 명식 찾는 게 훨씬 편해. 아 그래? 진짜, 이건 정말 안 맞겠다. 막 이런 명식 보는 거가 훨씬 편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맞춰가겠다. 그러고 어떤 명식들을 보면, 그래도 7, 80% 이상 잘 맞겠다. 50%만 맞아도 궁합 좋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50% 명식에서. 맞는 것도 별로 없나 보지. 안 맞는 경우 되게 많아. 그러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사주나 이런 걸 통해서 사주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그거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만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손님이 와서 어.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했을 때 이렇게 빨리 잘 대답해 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좋아요, 보완이 돼요. 이제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근데 있지. 그거를 제시했었을 때 응. 그 사람이 좋아할 확률이 높아 아니면 싫어할 확률이 높아.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면은 응. 안 좋아해. 맞아.
그리고 고생 많이 해보고 좀 내려놓고 오면 이제 그제서 일단 말 통하지.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이 첫 번째 기준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어. 균형 감각이 있는 뭐 숫자 8을 갖고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냥 말고 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지. 뭐 공정하고 뭐 정의롭고 뭐 밸런스 감각이 좋은 여자 만나는 거 한 어.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 진짜 남자애들 내가 맨날 질문하잖아. 어. 예쁜 여자 보여주고 약간 얼굴이 좀 평범하거나 어. 좀 아닌 여자 사진 보여주냐? 그러면 막 때려야 된대. 아, 어렸을 때 여자들은 남자애들. 뭐냐면 되게 능력 있게 태어난 여자 사주들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 명식 자체가.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사주가 조금 세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사회생활 잘하게 만들어진 구조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일주가 센 사람들 말하는 일주가 거야? 그럼 센 거지. 그럼 내가 휘두르고 살아야 돼. 장군 그치. 같은. 근데 거기서 얼굴까지 예뻐. 그럼 이제 문제가 돼. 뭐냐면 집안도 좋고 능력 있는 남자가 붙는단 말이야.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얼굴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는 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면? 일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만나기 쉽지 않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유순하게 구는 남자를 그러면 만나야 약간 돼. 게이 느낌의 남자 막 이런. 게이라기보다는 머슴도 그런 머슴 말고 좀 그 되게 여리여리한 남자. 여리여리하고 재기 여리여리하면서 아들 발랄하고 같은 남자. 그러면서 귀엽고 뭔가 예뻐야 돼 남자가. 그게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런 아이돌 스타일 어. 그 재미난 남자 맞아. 그냥 약간 계란 놓치면 그러니까, 반숙 같은 거네. 재미난 남자는 견디는데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말 불꽃같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맞춰서 굽혀라. 사실 못 맞춰. 아니 그러면 그 능력 있고 예쁜 여자 손님 중에서 응. 그 손님이 생각하는 남자의 그 스타일은 뭐야? 지금 말한 이런 남자를 만나기 사실 원해? 아니면은 잘생기고 재미난 남자가 좋은데 아니면 자기보다 능력이 더 높고 근데 좀- 보면 이제 여러 명 데리고 오잖아 나한테 사주 누가 더 그치. 좋냐. 여기는 집안이 너무 좋고 어, 능력이 너무 다 괜찮은 거야. 음. 근데 이 여자 사주로는 재미나고 요 남자가 더 나아. 맞춰서 살기가. 근데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 여자 너무 좋아해. 결혼하고 싶다고 되게 난감해 뭐라고 얘기해 주기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지. 요런 사람하고는 요렇게 재미나게 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조건은 좋지만 내 성격 자체가 어디 가서 지시를 받고 살 수 있는 경우가 안 된다. 얘기를 해주면 맨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집안은 포기를 못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그래도 나한테 맞는 아니, 사람 만날게요라고 얘기를 그 해. 포기를 못 한다는 거는 어.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고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좋은 거지. 조건을 기준으로 고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음.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면 근데 지금 이 케이스가 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얼굴 예쁘고 어. 능력이 있으면은 제일 힘들어. 그 나한테 맞는 짝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 어. 얼굴만 예쁘면 되게 좋은데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지. 갑자기 확 그 남자의 폭이 맞아. 굉장히 많이 좁아지는데. 맞아.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능력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막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그런가?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아이 그래 좀 보면 그래. 근데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그렇잖아. 상담사에선 그래. 그러고 결혼하고 나잖아.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내가 힘들어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위에서 지휘를 하던 그렇지. 스타일이기 내가 때문에 대장이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갑자기 뭐 쫄병이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걸 듣는 막상 입장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연애 때는 공주 대우를 해주는데 진짜 희한하게 결혼하고 나면 공주 대우를 안 해줘. 아니 뭐 그 결혼까지 얘기하자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나한테 맞는 짝을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나 없나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맞아. 하는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게 맞아. 나도 솔직하게 내가 본 거를 얘기를 해줄까 싶다가도 그러면 좋아하는 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머뭇머뭇거릴 때는 많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아니 조건이라는 게 꼭 돈이랑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오행도 5가지나 있듯이
그 관심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 거. 취미가 맞아야 된다. 안 그러면 재물의 것이 맞아야 된다. 뭐 여러 개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보면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기준점 하나로 거의 가는 게 많은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맞는 이상적인 파트너의 숫자는 6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 근데 숫자가 1부터 22까지가 있단 말이야. 수비학에서 많이 쓰는. 이건 이제 내가 최근에 다음에 나올 수비학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 여자는 예를 들어서 살면서 남자를 많이 안 만나봤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두세 번 만나보고 결혼했다 쳐. 그러면 이 얘기 듣잖아? 그 숫자 여기 남자랑 자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없는 왜 경험해본 쪽이 맞아.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지 경험을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 6의 남자는 잘생기고 예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고 센스 많고 되게 그런 남자야. 대신 강단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주 바뀔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남자인데 이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결혼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남자는 전혀 그런 쪽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돈만 벌어주고 끝이야. 그 나에게 맞는 남자라고 생각 자꾸 맨날 하려고 해도 분노랑 스트레스가 치밀어 올라와. 그렇지. 왜냐면 맞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나 스스로 체면을 걸려고. 그렇지. 그 남들이 봤을 때는 흠이 없는 남자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숫자 6의 느낌에 있는 남자가 내 앞에 아른아른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눈을 막 돌리고 도망가고 싶은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야. 내 말은. 훅 빠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훅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먹고 사는 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잘 맞는 사람이랑 사는 게 낫지. 먹고 사는 거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 내 안에 불만족은 계속 있어. 맞아. 아니, 나는 그러기에는 그걸 다들 주변에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오래 살잖아. 맞아.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옛날같이 4, 50이 죽으면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데 맞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하고 아니 그 오죽하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젖은 낙엽이라고 이게 발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데 발에 불러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나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했거나 연애를 안 한 사람은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싫어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그래야 비교군이 생기고 맞아. 비교군이 생겨야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뒤늦게 알 수가 있거든.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 되거든 나중에. 어차피 어떤 사람이든 다 100%는 맞지 않겠지만 60% 이상 맞지 않고 싫다. 그러면은 오래 가는 게 사실 이게 맞아. 감옥살이야. 일단 들어가가지고서는 지금 3년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지. 빼박인 거지. 애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괴롭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 6의 남자를 만나서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도 먹고 대화도 재밌게 하고 남자가 갑자기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남자가 딱 데리고 나갔는데 옷도 너무 예쁘게 잘 입고 다녀가지고 그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내가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와가지고 돈만 주고 보석 하나 주고 그냥 맨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면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찍어보자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